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원경입니다. 오늘은 김선우, 김강민 해설위원 그리고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우리 써니 위원님께서 이제서야 올 시즌 비하인드 등판해 주신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비하인드를 맨날 이 TV로 시청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알콩달콩 얘기하신다? 약간 좀 이런 느낌? 그 전에 방송할 때는 약간 좀 칙칙한 느낌의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나는 저거 잠시만요. 그 전에 제가 혼자 아니 그 옛날 미안합니다. 그런 말이 혼자 아니고요. 있으면 칙칙하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두 분이 막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굉장히 좀 밝은 에너지들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나눌지 비하인드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격동의 5월 월간 야스타 아쿠아 교체 KBO 리그 칼바람 시작. 당신의 마무리는 안녕하십니까? 먼저 5월 한 달간 10개 구단 성적을 야스닥으로 만나보시죠. 5월 승률 1위는 삼성입니다. 무려 7할이 넘는 승률로 박빙의 선두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화는 4월 9위에서 5월 2위로 가장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버티기 모드였던 LG 16승 10패로 디펜딩 챔피언의 위력을 보여줬고요. 마운드의 안정을 찾은 기아가 5월 승률 4위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5월 들어 숨고르기에 들어간 KT가 5위 자리를 지켰고요. 두산은 5월 마지막 시리즈에서 두 번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5할 승률을 지켰습니다. 지난 주말 낙동강 더비로 붙었던 롯데와 NC가 나란히 7위와 8위에 자리했고요. 연승의 기쁨도 잠시 8연패에 빠진 키움이 9위, 창단 첫 12연패에 빠진 SSG는 5월 승률 2할로 마감했습니다. 네, 5월 승률 1위는 바로 삼성입니다. 승률이 7할이 넘는 거는 매 시리즈 다 위닝 시리즈였던 거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선발 로테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뭐 최원태 선수도 이 승리를 가져가지고 또 원태인 선수가 든든하게 던지죠. 후라도 선수는 본인의 승리를 못 가져가도 팀이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들이 안정되고 또 타선이야 뭐 워낙 좋은 또 부상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 거기다가 최고 선수죠. 최영우 선수가 정말 이 팀을 캐리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삼성의 안정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조금 아쉬운 점이 마무리가 딱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주말에 두산과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막판에 점수차 크게 뒤집혔잖아요. 김재현 선수가 5월 달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경기만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점수차 자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뭐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어요.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는데 투구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김재현 선수를 바꿨어요. 배찬 선수가 나와서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토요일 날 경기도 볼넷이 좀 문제였어요. 그날 경기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두 경기 다 쌓아놓고 한 방 맞아서 진 경기라서 조금 뼈아픈 2패였습니다. 그래도 위안이라면은 디아즈 선수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토요일에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그렇습니다. 디아즈 선수가 사실 삼성의 좀 마지막 남은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디아즈 선수가 5월에만 30일 그 연타석 홈런 전까지 2개의 홈런에 그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홈런이 좀 안 나오니까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좀 박진만 감독이 타순 조정으로 인해서 선수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토요일은 7번까지 갔고요. 다시 일요일에는 다시 5번으로 내려왔는데요. 타선을 4번에서 좀 조정해주면서 선수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팀 승률이 4월에 9위였다가 5월에 2위로 진짜 야. 점프를 이렇게 할 수 있나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타선이야 원래 뜨거웠지만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5월에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면서 최고 베테랑이 마운드에서 먼저 잘 던지고 보여주니까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좀 따라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팀의 좋은 방향으로 또 가고 또 박승민 코치도 어쨌든 뭐 2군에 있던 그런 선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투수 스윙을 좀 다르게 한 거 또 이런 것들이 잘 먹혀서 좋은 팀 방어율을 가져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선도 정말 요즘 다이너마이트 타선이에요. 닭공 모드인데 강백호 선수가 현 시점 전 세계 타점 1인 거 알고 계세요, 선 의원님? 전 세계 1등이요? 전 세계 한미일 통틀어서 현 시점 타점 1위가 강백호 선수입니다. 몰랐어요. 이게 지금 그 SNS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공부 많이 하시네요.
그 인스타를 많이 하죠. 아 있어요. 몰라요. SNS를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로.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근데 강백호는 진짜 매번 경기에 나오면은 타점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 가져가는 네, 거 같긴 한데 실제로 그랬네요. 2등이 누구예요? 2등이 1등만 기억하는 1등밖에 모르는 5월 타점 2위는 강백호 선수에 이어서 허인서 선수거든요. 네. 허인서 선수는 또 홈런은 1위예요. 이 선수는 타격이 갑자기 좋아진 케이스인데 이유가 뭘까요? 원래 스윙 자체가 좋아요. 좀 홈런을 좀 많이 칠 수 있는 스윙을 가지고 있고 약간 어퍼 스윙을 해요. 어퍼 스윙을 하는데 이 셋업 자세 때부터 조금은 움직임이 좀 적어요. 네, 움직임이 좀 적어서 좀 잘 칠 수 있는 타격 폼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포수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노림수가 좋아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페이스대로면 허인서 선수 신인왕 유력한 거 아닌가요, 회장님?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게 WAR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신인 선수들 중에서 1.48, 30일 토요일 경기까지 나머지 선수들 뭐 박준현, 장찬희, 김태형 선수들이 이제 신인왕 후보로 꼽히는데 이들 선수보다 두세 걸음 이제 앞서 있다고 좀 봅니다. 회장님 근데 눈이 반짝반짝 되신 게 벌써 인서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신인왕 발표를 제가 하거든요. 네. 오 진짜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저희가 이 비하인드에서 먼저 그 장면을 닦아요? 그 당일날 발표를 딱 받아서 지난주에 저희가 구단별 신스틸러를 뽑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팬분들이 댓글에 네. 허인서가 빠졌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서운하실 만하죠. 예. 서운하실 수 있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김태현 선수 임시 주장에게 받았는데요. 수비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공격적 퍼포먼스는 리그 최고 포수 중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좀 더 추가로 받아봤습니다. 김정민 배터리 코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트랙맨 기준으로 지금 2루 송구 시 볼 스피드가 10개 구단 포수 중 가장 빠르다. 수비적으로는 아직 더 발전해야 되는 선수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큰 선수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깨 엄청 좋구나. 네, 저희 비하인드가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을 하는 본격 AS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S 방송. 네,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팬들은 최은성 선수의 복귀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타선이 패, 문, 강로, 허로 이어지는 이 타선에 최은성이 추가가 되면 얼마나 더 강해질 거냐. 6타자가. 이런 느낌인데 언제쯤 돌아올까요? 일단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담증세를 또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담증세가 호전되면 2군 경기를 뛰고 1군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LG에게도 해보면은 지난 주말 수입승하면서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득실차가 5월에 마이너스예요. 팬들도 좀 이상해요. 신기해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현상 아닌가요, 이거? 한 점차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박혜민 선수도 역전에서 홈런 쳐서 지고 있는 경기를 가지고 오는 경기도 많았고 타이트한 경기를 그렇게 많이 잡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강한 팀들이 이 한 점차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요. 근데 이 초반부터 제가 볼 때는 LG가 약간 좀 부침이 있고 선수들이 막 빠져나갈 때도 연기혁 감독이 항상 하신 게 투수들을 막 다 무리해서 당겨 쓰고 막 이런 걸 절대로 안 해요. 몇 개월 뒤까지 보시면서 이걸 참으시더라고요. 하시는 게 지금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죠. LG 내부에서는요, 그 좀비 야구라고 하던데 기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좀비 트윈스라고 합니다. 이게 밟아도 이겨내고 다시 올라온다 이런 의미인데 영경혁 감독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야구의 신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잘하지? 라는 반응이 있고요. 내부의 또 다른 시선에서는 손주영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손주영 선수 때문에 버리는 경기 그리고 이기는 경기에 대한 이 구분이 확실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문에서 딱 든든하게 좀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LG 트윈스가 그리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팀도 있지만 또 반면에 최악의 5월을 보낸 팀도 있죠. 그렇습니다. SSG가 12연패에 빠지면서 구단 최다 연패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SSG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2020년 당시에 11연패
2연패 했을 때와 분위기가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때는 그래도 박종훈, 문승원이라는 투수가 그래도 선발 마운드에 있었는데 지금은 김건우 선수와 최민준 선수가 있지만 그때보다 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 연패의 분위기와 흐름이 좀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11연패 시절에 위원님도 계셨었잖아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막걸리가 일어났던 그 그게 11연패죠. 그때요. 그 네. 막걸리 쭉 뿌렸다던 네. 어디예요? 야구장에. 운동장에. 오. 네. 심리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크죠. 네. 그 상황에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무사 상황인데도 점수가 꼭 못 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긴 해요. 심리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 거예요. 네. SSG가 지금 상위권 판도에도 좀 변화를 주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삼성이 5월 달에 좀 강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SSG가 또 2연패를 또 당한 게 있고 또 기아도 SSG를 상대로 3연승을 또 하면서 그죠. 약간 SSG가 승률을 밑에서 좀 깔아주는 맞네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참 분위기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장 좀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선발이 우선은 이닝을 좀 끌어주는 투수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가 됐던 어떤 선수가 됐던 선발을 딱 던졌을 때 한 6, 7회를 안정적으로 던져주고 그 경기를 잡게 되면은 그 다음 경기에 불펜을 더 확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두 명의 선수들이 이닝을 6, 7회, 7, 8회 던지는 경기가 나와야지만 그다음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거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궁금한데 김광현 선수의 부재도 이렇게 투수진에서 좀 제 궤도에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세요. 그거 이야기하면 팬분들이 더 안타까워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렇군요. 당연하죠. 김광현 선수는 항상 외국인 투수가 부진하잖아요. 그럼 김광현 선수가 외국인 선수 목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투수 쪽에서는 정신적인 지주였었죠. 근데 지금 부재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백은 있습니다. 근데 경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난 시즌에 주장을 맡으면서 팀을 전체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 때 한마디를 해주고 또 믿음을 주고 또 모든 거를 내가 떠안고 가는 선배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타선에서는 뭐 최정 선수가 다시 이제 부상 복귀했으니까 좀 기둥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 선수들의 체력이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텐데요. 6월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주제는 아시아 쿼터 교체 칼바람의 시작입니다. 네, 지난주 아시아쿼터 선수 2명이 연달아 퇴출이 되면서 변화 바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교체 뒷이야기부터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쿼터 선수 퇴출 이 불명의 이루는 데일 선수였죠. 기자님께서 저희 또 지난주에 교체될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맞아요. 하셨었는데 혹시 듣고 오신 게 있으신 건가요? 얼마 전부터 기아가 투수를 찾고 있다. 뭔가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시라카와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좀 접촉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시라카 선수로 좀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뭐 감독님, 코칭 스태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바뀐다라는 이런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자님이 뭐 말씀해 주시면 잘 해석해서 그러니까요.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시라카와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24시즌에 이제 두산과 SSG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당시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실카와 선수는 좀 상체 위주로 좀 공을 던지기 때문에 제구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잘 던지는 날은 구위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구가 흔들릴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재활 후에 잘해서 뽑혀온 만큼 좀 잘했으면 응원합니다. 일단 기아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4년 12월 오른쪽 팔꿈치 토미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미존 수술을 하면 대부분 이제 좋아지는 징후가 많은데 그래도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올해 성적입니다. 시라카와 선수가 5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이 1.08을 독립리그에 찍었는데요. 25이닝 동안 34개의 탈삼진을 잡았다는 점을 상당히 주목 포인트로 본 것 같습니다. 시라카 선수가 이제 24시즌 활약할 때 보면은 만원 관중 앞에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아 팬들이 좀 우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리그를 한번 뛰었다는 그 경험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사실 그 독립리그 선수들이 와서 최근에 이제 김지로 선수도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마운드에서 응원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거기다 긴장을 완전히 했다라고 진짜. 했는데 아마 시라카와 선수는 그때 아마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이 기아가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을 좀 만난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성환 전 감독 대행이었어요. 조성환 코치한테 이범호 감독이 계속 물어봤나 봐요. 성격, 태도, 그때 당시 구위, 느낌. 근데 조성환 지금 위원이 여기 와서는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좋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데일 선수가 떠나면서 이제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선수를 내년부터 유격수로 쓰겠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은데 이렇게 유도영 카드를 빨리 꺼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유도용 얘기가 왜 나오지? 라고 했는데 이봉호 감독이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고요. 27일 날 고척 키움전에서 폰고를 받았답니다.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 자리에서 이거를 보고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그래서 유도영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이범호 감독이 유도영 카드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올해 1월 캠프에서도 WBC가 끝나면 유격수와 3루수를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내년 시즌에 일단 유격수 김도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남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김도영 선수를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팬들이 걱정하는 거는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만 햄스트링 부상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3루 유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도를 해보는 게 괜찮을까요? 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다쳤을 때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지금 김도영 선수 모습 보시면 도루는 배제하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사실 도루 2개밖에 없어요. 좀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충분히 전 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격수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쿼터 선수 두산도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26일 날 타무라 선수가 이제 방출이 됐고요. 이 방출 전에 타카다 타쿠토 선수하고 이미 합의가 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카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익스 니가타 알비렉스 베이스볼 클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고요. 올해는 9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이 1.81 빼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선수는 선발로 합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원영 감독의 이 스타일을 보면요. 선발진에 한 번씩 휴식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승용 선수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타카다 선수를 좀 선발 자원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원영 감독은 지금 한번 최민석이 잘 던지고 있을 때도 한번 휴식을 주는 거, 그러니까 투수에 대해서 진짜 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때를 위해서 좀 미리 좀 준비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밖에 아시아쿼터 선수들 또 외국인 선수들 다 포함해서 교체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SSG나 삼성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는 SSG. SSG는 진짜 강력한 좀 선발이 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혹시 생각해보고 있을까요? SSG는 아마 타케다 선수 그리고 긴지로 선수를 두고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SSG가 선뜻 이 결정을 못 내리는 게요. 긴지로 선수를 선발이 아닌 또 불펜으로 보고 있는 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 구단들이? 내줬을 때 이 구단이 또 주면 가서 불펜을 잘하면 그러니까요. 또 이제 꼬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욕도 많이 먹게 되고요. 그래서 타케다냐 긴지로냐 이거는 끝까지 가서 이 두 선수의 약간 오디션 같은 느낌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롯데는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마땅한 자원이 없다. 대만도 다녀왔고 일본도 다녀왔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롯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지켜봐야 할 선수가 한 명이 등장해 있긴 합니다. 사또 히로키라는 선수인데요. 지금 독립리그 일본 독립리그에 뛰고 있는데 이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는 구단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아마 KBO 리그에 추가로 아시아쿼터로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면 사또 히로키 선수가 유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회장님 표정 보니까 어느 팀인지 벌써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말씀 못 해주셔서. 걱정된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얘기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선수가 그 지금 아시아커트 선수들 중에 가장 그래도 나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땀이. 확실히. 목도 빨개지셨어요 지금. 저 자리 앉잖아요. 저 자리 청문회 자리예요. 당하셨어가지고. 경험자. 뽑을 선수가 너무 많아서 못 뽑는다. 없어서 어렵다. 아까 웃는 게 오케이였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치리노스 선수 얘기도 오늘 SNS에 막 올라오던데. 네. 치리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사실상 방출 수순이다. 이렇게 아, 보시면 진짜요? 될 것 아, 지금도요? 같고요. 사실 또 여기서만 알려주는 비하인드에서만 공개하는 비하인드가 LG가 버겐 선수를 좀 체크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선수가 이렇게 길게 쓰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아픈 곳이 있는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잘 던지고 있는데 못 위에서는 올라가요. 눈길 한 번 안 네. 준다라고 하는데, 고우석 선수도 내부 기류를 좀 들어보면 선수의 뜻을 존중해서 1차 결렬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선수 본인이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도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전했기 때문에 물러섰지, 지금 6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LG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야. 내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누스 선수가 교체되고 고우석 선수가 합류하면 이게 LG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 오라클린도 그렇고 두산 벤자민, 기아 아데를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을까요? 박진만 감독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를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7월 중순까지 이제 계약이 된 상태이지만 계속 안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이제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렉센을 두산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스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플렉센 선수 재활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재활에 큰 변수가 없다면 벤자민 선수는 자신의 그 계약 기간만 채우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데릴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있는 걸로 제가 고민될 알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지금 카스트로 선수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고요. 6월 초에 이제 재검진을 받는데 이때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 올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데를린 선수가 지금 장타력을 뽐내면서 기아 타선이 좀 재정비가 되고 팀 홈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장타를 가진 선수들이 또 헤매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저는 좀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카스트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은 달라요. 예, 두 선수가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울질을 충분히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아가 작년에 위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막 조심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양가가 좀 많이 네네네네. 떨어졌는데 아데릴린 선수는 지금 영양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경기를 거듭할수록 뭔가 지금 약점이 계속 나오니까 기아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팀에 어떤 포지션에 누가 있냐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좀잘 네.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데릴린 선수가 홈런을 많이 쳐가지고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된 것도 맞긴 맞지만 그러면 뭐 나성범, 뭐 김선빈 뭐 이런 베테랑들하고 또 같이 포지션이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그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고민거리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난해 약간 그 한화의 그 플로리얼 선수하고 리베라토랑. 네, 리베라토 선수 약간 그 느낌 납니다. 맞아요. 살짝. 그러면 오라클린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써니 위원님은? 지금 5월에 4승이에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 선수가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산의 벤자민 선수는 마지막 두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까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다른 팀들이 투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 다른 팀 채가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한 표 던집니다. 아, 그래? 저도 한 표 던집니다. 이게 맨날 네. 해외에 선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맞아요. 우리 팀만 생각할 수가 없구나. 없어요. 다 그럼요. 생각해가지고. 없어요. 그럼요. 네, 없어요. 회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옆에 복주머니가 있다. 내가 볼 때 거의 목주머니였어요. 어디 갈지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관심이 있다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배신감 느껴요.
저 진짜 모르시는 같은 줄 3년차 길이야. 알았는데. 롱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풀겠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 교체 외에도 지난주에도 트레이드 썰로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했거든요. 맞아요. 네.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오선우 선수 이야기인데 썰은 썰에 그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아 내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무근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썰일 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한 가지 또 제가 썰을 좀 하나 풀어드리면 수도권 서울 여기 5개 팀들 중에 2팀이 투수 카드하고 뭐 유망주 카드 혹은 지명권 카드하고 좀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까지만 아 그러면 여러 여기서 그러면 이 드립니다. 비하인드는 힌트도 못 듣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이 일루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최지만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올 예정인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최지만 선수가 원래는 한 2라운드, 3라운드 정도에 나가지 않을까? 그래도 많은 구단들이 유망주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1라운드는 좀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몇 구단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최지만 선수가 1라운드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3할은 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클러치 히터의 제 장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안타를 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잘 해야죠. 또. 네. 관심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지금 내야수 거기에 일루 자원에 네. 거포용 타자를 필요하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죠. 그리고 지금 앞라인에 있는 뭐 키움, 그다음 두산 그런 팀들 같은 경우도 내야가 지금 일루 자리가 맞아요. 마땅히 없는 상황이고 롯데도 뭐 거포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SSG도 최지만 선수가 또 동산고를 나왔어요. 인천 맞죠, 팜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곁들여져 있어서 최지만 선수가 1라운드 안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요즘엔 너무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알기로 최지만 선수 나이가 만 35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라운드가 가능할까요, 이러면? 최지만 선수가요 수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공격도 공격인데 1루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데 아시지만은 1루 수비가 진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진짜 강조해도 진짜 모자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좋은 1루수는 네. 내야수의 이제 마음을 네. 편안하게 합니다. 네네 정말 투수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에서 최지만은 플러스가 될 거야 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치는 저는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순위권을 노린다. 그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네. 왜? 외국인 타자를 한 명 더 쓰는 아마 그쵸. 그런 느낌이죠. 효과를 볼 거예요. 근데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는 선수다.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외국인. 그럼요. 영어도 잘하실 거예요. 아이 그럼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많다. 모구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KBO 리그에 왔던 이제 미국을 갔다가 온 선수들 보면 대부분 이제 트리플 A를 자기 실력으로 찍었던 선수들은 대부분 와서 성공 사례가 많다. 네네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지만 선수는 이 메이저 리그를 했고 거기에 월드 시리즈 경력까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전 일루수까지 했었고 다리 찢기 이 수비할 때 1등이다, 이런 1등. 능력까지 보여줬다면 진짜 윈나우를 노리는 구단은 무조건 픽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진짜 최지만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 9월 달에 열리는데 아마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최지만은 스프링 캠프는 LG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국 KBO의 그 선수들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 교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LG도 사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근데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1번부터 한 6, 7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7번부터는 진짜 혼돈의 드래프트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누가 성공할지 확신을 갖지 없다? 그러면 최지만 선수를 픽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정보인가요, 않을 혹시? 거고. 아니요. LG 얘기가 나와서 언뜻 그런 얘기가 LG?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력을 재편하려면 지금이 적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단들의 승부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이번 주제는 당신의 마무리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지난해 젊은
마무리 투수들 활약이 쏠쏠했는데 올해는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자들의 좀 수준들이 더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이 투수들이 정확한 로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타자를 상대하기는 정말 까다롭다. 좀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지금 마무리들의 부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즌 초와 현재 마무리를 맡고 있는 선수들의 변화를 보면요. KT의 박영현 선수 또 SSG 조병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시즌 시작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많이 바뀐 적 본 적 있으세요?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한 적은 본 적이 없는데 야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시즌 초 중반쯤에 영현 감독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KBO 리그를 약간 보는 시선에는 마무리가 중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손주영 선수가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좀 마무리에 힘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약간은 좀 빨리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처음이랑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박영현 선수 그리고 조병현 선수인데 조병현 선수도 요즘 약간 또 좋지 못해요. 전 이 선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 조병현 선수의 포심의 힘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몰려도 정말 이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돌고 빗맞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면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병현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듦이 있을 거다.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단 내부에서 바이오메카닉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릴리스 포인트가 이전보다 일루 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쪽 코스로 빠지는 투구가 좀 증가됐고요. 조병현 선수의 강점인 상승 무브먼트의 이 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조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디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안쪽으로 가니까 안쪽으로 가서 팔이 나오려고 하니까 몸이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날리고. 더 들어간 만큼 더 열리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루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면요, 이제 부상으로 교체된 선수도 있지만 부진으로 교체된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 너무 잘해줬던 김서현 선수인데 최근에 2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김서현 선수가 최근 3경기의 투구 내용을 보면요. 4개의 볼넷과 2개의 몸에 맞는 볼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지금 제구에 대한 확신을 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 의원님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김서현 선수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좋지 않은 것처럼 보세요? 그냥 서현이가 생각하는 진짜 심플한 생각 가지고 자꾸 던져야 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김서현? 맞는 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선수가 정말 이게 편안한 환경,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이민호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민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이제 많은 활약을 못한 상황에서 와서 이 자리를 맡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맞는 선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모든 타이트한 상황에 나와가지고 다 세이브를 올리고 있잖아요. 정말 뭐 김서현 선수가 나중에 이제 편한 상태가 되고 감을 잡고 올라오면은 이민우 앞에서 던지면서 편하게. 왜냐면 이민우가 너무 든든하게 잘 던지고 있으니까 좀 라인업이 되면 하나는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성일탁 선수는 뭐 전천후로 선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민우 선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전통적인 마무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파워볼러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 스피드나 구위도 또한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김서현 선수한테는 뭐 뭔가 좀 지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마무리 가서 마무리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김서현 선수는 좀 앞에서 던지고 이민우 선수가 좀 한동안은 그래도 마무리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마무리는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편한 상황에 내고 여기서 잘 던지면 그 다음 상황, 셋업 상황,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또 마무리 상황 이렇게 단계를 올려야지 그냥 뭐 9회 던지고 1이닝 잘 던진다고 해서 9회 던졌다 8회 던졌다 이게 쉽게 되는구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9회 딱 무너졌을 때 마무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아무도 몰라요. 긴장하지 않고 그걸 막아낸다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 심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야, 진짜. 네, 그래서 그 선수는 계속 또 응원을 해줘야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다른 부직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멋진 말이다. 진짜. 두산도 임시 마무리를 맡고 있어요. 네. 이영하 선수가 맡고 있는데 김태균 선수가 곧 복귀한다고요. 김태균 선수가 6월 9일 그 롯데 원정에 맞춰서 복귀할 예정인데요. 전반기까지는 이영하 선수가 당분간 마무리 자리를 맡고 아마 김태균 선수가 그 앞에 나오는 스토퍼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성영탁 선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정혜영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또 잘 해주기 때문에 또 고민이 될 텐데 어떻게 되려나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영탁 선수의 구위가 괜찮고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영탁 선수를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정혜영 선수도 잘 해주고 있잖아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마무리로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보직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성형탁이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면 갑자기 여기서도 그 역할을 해주겠지. 이게 안 되거든요. 어렵다. 이게 어렵다. 잘하고 있는데 왜 손을 댈까요? 근데 뭔가 그럴 리는 정혜영으로선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원래 본인 자리였으니까. 기다려야죠. 왜냐면 이게 프로는 굉장히 좀 냉정한 게 뭐냐면 평생 내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거든요. 그래서 내줬을 때 저 자리는 내 건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프로는. 우리도 이거 새겨 들어야 돼요. 아나운서랑 똑같아요. 진짜 인생 공부되는 거. 진짜 다 똑같네요. 아나운서 모든 게. 똑같아, 진짜로. 또 키움도 김재웅 선수에서 유토 선수로 이제 마무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당분간 하영민 선수에게 마무리를 또 맡긴다고요. 설정진 감독이 로젠버그, 배동현, 박종훈, 그다음에 박준현, 알칸타라, 안우진 이렇게 지금 로테이션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정정하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펜 보강 차원으로 하영민 선수를 돌린다고 했는데요. 전천후 쪼코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그 넥센 시절에 조상우 선수가 했던 역할이나 네네네. 그런 의미로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뭐 분위기 보고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5회 지고 있는 상황에 하영민 선수가 갑자기 올라온 건가요? 일단 상황이나 이제 등판 간격이나 이게 선발로 지금 세팅을 해놓던 선수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감을 잡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하영민 선수 지금 이 보직 변경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면 내 자리에 있다가 빠졌을 때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는 그 선수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키움은 몇 년 동안 또 그런 시도를 계속 이제 과감하게 했었던 팀이 이 키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시죠? 과감한 걸까? 아시죠?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고정이 되지 않는 다음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마운드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없진 않겠죠. 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이 마무리도 컨디션이 또 조절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셔도 마무리가 안정된 팀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올 시즌 마무리 투수들의 성적을 지난 몇 년간의 기록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연하게 좋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피안타율 같은 경우에도 월 29일까지 세이브 톱10 투수들 보면 2할 2푼 1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2할 1푼 5리입니다. 2할 1푼 5리 때 피출루율이 2할 8푼이었고 지금은 3할 1푼 8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결과적으로 안타를 맞지 않는다, 많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출루는 늘었다라는 점은 볼넷, 사구 등의 여파가 부진의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불펜이 안 좋다는 걸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아와 키움을 제외하고 모두 성적이 하락했고요. 또 평균 자책점이 3점 내인 팀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무리가 자주 바뀌는 이유, 불펜 부진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이 투수도 갑자기 뭐 다치고 무너지고 또 한두 명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막 채워놓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연패에 빠져버리면 또 마무리를 당겨서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젊은 마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연령대가 낮아진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 약간 유망주 선수들이 공을 잘 던지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이제 1군에 자리를 잡으려면 선발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아마추어 때 많이 안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펜으로 쓰다가 불펜 성적이 좋으면 마무리로 가는 게 지금 리그의 흐름이에요. 맞네요. 흐름인데 그런 선수들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마무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기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영현 선수도 한 번은 좀 되게 힘든 시즌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좀 대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처음부터 완벽한 투수로 자리 잡고 이 KBO의 많은 기록들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눈높이들이 좀 약간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특별한데 오승환도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 그죠. 이거 제가 예전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서 뭐 김태견이나 뭐 김세현이나 이런 선수들은 아직 어린 상황에서 그걸 한 거고 오승환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빠르게 적응한 이 약간 갭 차이가 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KBO 리그에서 거의 고졸 그러니까 네. 비율이 9대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모두가 대학을 다 갔었거든요. 그죠. 프로로 간다 상상을 못해. 정민철 위원이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고 네. 염정석 선배님이 그렇게 대단한 거 막 이런 거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몇 년간 2군에 계속 있었어요.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면 좀 단단해져요. 네. 근데 바로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사실 좀 쉽지 않고 힘들죠. 네. 능력은 되지만 이 심리적이나 이 심장이 커지기에는 조금은 칭찬 많이 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럼요. 칭찬을 많이 진짜 해줘야 그 나이 때는 특히나 더 그럼요. 위축되지 않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리그 이 추세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 빨리 데뷔시켜서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 원래는 KBO 리그가 과거에는 한 7년 전 이때만 해도 2군 리그에서 한 3, 4년 맞습니다. 이렇게 좀 먹혔다가 이렇게 뜸을 들인다고 하죠. 하고 이렇게 많이 올려왔는데 달라졌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성투 못하고 몸도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위만 좋다고 마운드에 올렸는데 그게 결과가 마무리나 불펜 투수들 뭐 마운드 선발도 마찬가지 크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특히 역전패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유독 많았죠. 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삼성 경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투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악이죠. 볼넷으로 쌓아두고 한번 그냥 실투해서 딱 하나 맞아서 역전되고 볼넷 주기 전에 그냥 들어가서 솔로 홈런 맞아라 이건데 그게 안 된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리그에서 지금 역전패가 좀 많은 편은 사실이에요. 토요일까지 우리 KBO 리그가 260경기를 치렀거든요. 이 경기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118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06번이고요.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14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건 그러네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고졸 선수들이 올라와서 바로 마무리를 맞고 오래 못 가고 또 부침을 또 금방 겪어서 바뀌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제 리그는 혹시 좀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지금 그런 리그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다른 식으로 바뀐다. 이거는 또 힘든 거잖아요. 갑자기 대학을 다 보낼 수도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럴 수- 구단에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각 구단마다 이제 뭐 팜이나 이런데 뭐 신경도 많이 쓰고 이제 과학적인 그런 분석도 하고 또 뭐 겨울에는 뭐 해외도 보내고 네. 또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우리 때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없었어요. 굉장히 좀 어렸어요. 라떼 죄송합니다. 라떼 죄송하지만 근데 같은 라떼인 것 같아요. 뭐 우리 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뭐 지금 더 과학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또 선진 야구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는 또 맞아요. 멘탈적으로 단단해지는 데는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거기서 뭐 맞으면서 커야지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네, 우리 어린 선수들인 만큼 계속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는 KT의 최원준 선수입니다. 월드컵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카스 안녕 비하인드야. 나는 최현준이야. KT 옷 입고 있는 기분은 어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 5월 타율이 지금 최상위권이야.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항상 나한테 자신감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 타격 쪽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했고 또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좀 안정이 돼서 그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 주변 반응은 뭐 그냥 비슷비슷했던 것 같고 그 주변 반응보다 내 반응이 좀 많이 놀라웠던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싶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 요즘 감독님이 해주는 말 있어? 요즘은 뭔가 잘하고 있다 보니까 감독님이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 와서 캠프에 갔을 때 생각한 것보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것 같다고 해주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놀리는 거는 영현이랑 현인이가 좀 놀리기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건 동진이가 요즘 옆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참이라기보단 이제 중간 정도 역할은 된 것 같은데, 어릴 때는 그냥 멋 모르고 야구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팀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성숙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꼰대 같은 선배인 편이야? 반반인 것 같아요. 완전 꼰대도 아니고 쓴말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말도 하는 그런 선배인 것 같아요. 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사실 모르겠고, 혼잣말을 좀 많이 해서 말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 좀 말해 하는 후배는 현민이? 오. 안현민이 좀 많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말 못하기, 야구 못하기. 야구 못하기가 그래도 더 괴롭지 않을까? 말은 못 해본 적이 없는데 야구는 못 해본 적이 많아서 그 데미지를 아니까 그걸 골랐던 것 같아요. 나의 뒤를 이을 KT의 공주는 안현민이 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많더라고. 그래서 안현민을 꼽고 싶어. 뭐 많이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떤 분장을 하고 갈 거야? 항상 팬분들이 즐겁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뭐 팬들이 원하는 그런 분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공주 분장일까? 뭐 그거를 좋아해 주신다면, 뽑히게 된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주면 좋은 성적 내려고 최대한 노력해 볼게. 네, 이번엔 주간 MVP를 만나보는 BBP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BBP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셋째 주 BBP는 한미 통산 200승을 거둔 한화 류현진 선수입니다. 총 2,294표, 59% 지지를 받았는데요. 류현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또 5월이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저희가 너무 기대하는 월간 BVP를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지난 4월에 박성훈 선수가 이제 커피차 받아서 선수들 맛있게 먹는 모습 인기 저희가 많아졌던 것 봤잖아요. 같아요. 예. 과연 5월 커피차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함께 후보들 만나보시죠. 선발 전환이 신의 한 수가 된 기아 황동화 선수. 5월 5경기 4승 무패로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로 압도적인 한 달을 보냈습니다. 삼성의 오러클린 선수, 부상 대체 선수로 왔지만 5월 한 달 4승 무패, 에이스 역할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LG의 새로운 수호신 손주영 선수. 5월 한 달 10경기 8세이브 무결점 투구로 월간 BVP 후보에 올랐습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KT 최원준 선수, 5월 타율 1위, 출루율 1위로 최고의 FA 영입으로 떠올랐습니다. 100억이 아깝지 않은 한화 강백호 선수. 5월에도 타점, 장타율, OPS 1위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기록의 사나이 최영우 선수, 5월 한 달 뜨거운 타격감과 함께 KBO 역대 최초로 통산 1000개의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월간이라 그런지 진짜 쟁쟁합니다. 와, 일단 김선우 의원님 커피차 보내는 거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건데. 네네네. 저번에 보긴 했어요. 박성훈 선수 받는 거. 네네. 근데 뭐 나는 저 투표 언제 할까 오늘 하네요 제가. 누구 뽑으시겠어요? 이 선수들 중에. 정 회장님 얘기 듣고서 제가. 이거 먼저 하면 안 돼요. 노련하시네요. 와. 가장 많은 표를 받을 것 같은 선수는 강백호 선수지 않을까요? 어허. 일단 5월에 타점, 장타율, OPS 1위고 지금 전 세계에서 타점이 가장 많은 그죠. 선수. 전 세계 타점 1위.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하이스 누구한테 위. 예, 투표를 할까라는 의문에서 일단 강백호 선수에게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황동화 선수요. 어. 네, 황동화 선수 피칭 저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영상으로 자주 봤는데 눈에 확 꽂혔어요. 네, 볼 던지는 게. 네. 엊그저께 베이스볼 투나잇에서 황동화 선수의 이 기록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빠졌어요. 그래서 황동화 선수가 너무 대단한 기록을 하고 이 베이스볼 이 투나잇에 굉장히 좀 이 멋진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비님 저 한 건 했습니다. 특명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하시는 이유가 결국 마지막을 위해서. 박수영 아나운서는요? 저는 손주영 선수 투표할게요. 왜냐면 LG가 지금 잇몸야구가 이렇게까지 잘 돼서 1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손주영 선수가 없었으면 이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저는 들어가지고 손주영 선수 투표하겠습니다. 저도 손주영 선수. 저는 이제 마무리 얘기를 오늘 했잖아요. 네네. 마무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구나 새삼 깨달아가지고 손주영
2표 확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한 거는 직접 앱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카운트는 안 돼요. 아 그래 이거 누가 투표하는 거예요? 네, 비하인드에서는 팬들의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셀럽챔프 앱을 통해서 투표해 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야구 티켓과 굿즈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꼭 투표하시고 티켓과 굿즈 받아가세요. 티켓 받아보세요, 위원님. 네, 과연 이번 달 커피차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함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위원님들은 그러면 기자님 말씀 들으시고 좀 어떻게 보세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 보따리를 한번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안 될까? 네, 아까 그 선수는 많이 과연 있을 어디로 텐데. 갈까? 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듣고 싶어요. 말해주세요. 눈빛 보내셨거든요. 계속. 눈빛을 너무 강렬하게 받아서 아예 말을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뭐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는 없습니다. 3년 차